네, 자, 미국 시장에서는 당연히 AI에 대한 강세론이 시장에서 다시 나오고 있고요.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극도의 공포는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금리 인하 정책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메시지를 좀 보게 되면 우리가 과연 우리가 심각하게 우려해야 될 상황일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기 반대편 중국에서는 또 어떤 흐름이 있는지 오늘은 또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좀 제가 전해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뭐 창신 메모리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디테일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CMS 증권의 박상준 이사님과 함께 자, 이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뭐 최근에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어디- 휴장도 있었고, 네네. 뭐 미국 시장 먼저 분위기가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방송하고 난 이후에 예, 이번 예. 주에 조금 많이 개선이 된 것 개선됐죠.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유동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저번 주에 맞아요. 나눴었는데 유동성이 지금 막 풀린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유동성에 대한 심리는 좀 개선이 되는 것 같고 일단은 뭐 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양호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들어서면서 QT가 이제 본격적으로 종료가 시작되면서 예. 유동성이 조금씩은 유입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이제 브리핑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것들도 이제 거의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85% 이상 정도가 지금 찍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헤드와치에서. 예. 그러면 이제 금리는 거의 인하가 확실시 됐다라고 보는데 이제 12월 달에 그래도 조금 지뢰밭은 있죠. 이제 뭐 12월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되었지만 1월 달 금리 동결 에 대해서 지금 점치는 것 같고 뭐 이제 예상은 뭐 그때 이제 뭐 금리는 인하하지만 1월 달에 매파적인 발언 뭐 이런 예상치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12월 10일 날 금리 인하의 결과보다는 네. 뭐 금리 결정을 하고 나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가 오히려 더 사실 시장에서 그게 제일 자극적으로 중요하죠. 움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엄청나게 매파적으로 한다든지 예. 뭐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게 뭐 지금 정해져 있다고 보기 힘들면 왜냐하면 이제 1월 달에 뭐 이제 새 연준 의장도 발표한다 뭐 여러 맞아요.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걸로 유야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눈앞에 있는 문제가 가장 큰 게 그게 좀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12월 달에 아직까지 유동성 관련해서 지뢰밭은 좀 있다. 하지만 아. 심리는 많이 개선된 것 같다. 심리는 개선됐다. 네. 아직 뭐 극도의 공포 구간인데 그것도 그나마 그래도 개선된 그렇죠. 거죠? 그래도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연의 어떤 이슈들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TPU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보면 주가가 좀 떨어졌지만 예. 엔비디아는 사실 좀 매수 기회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엄청 저평가 또 구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지 않나? 이제 모르겠네. 고점 대비 20% 정도 예, 빠져 예.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짓누르고 있는 이슈가 뭐 이제 최근에는 TPU 관련된 건데 예. 사실 T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ASIC 이제 뭐 그 맞춤형이다 맞춤형. 보니까 이제 GPU를 완전히 대체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 거고 요거는 이제 시장이 조금씩 나뉘는 거는 있겠지만 예, 예. 여전히 이제 범용으로 사용되는 GPU가 계속 이제 사용될 거다라는 것에 대한 거는 좀 변함이 없는 시각이 많다 보니까 예. 제 엔비디아 입장은 어찌 보면 좀 매수 기회가 좀 오지 매수 기회가 됐다. 네. 오늘 근데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눌 주제가 네. 중국의 이제 반도체 네, 맞습니다. 뭐 기술에 대해서 또는 뭐 최근 들어가지고 뭐 DDR5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따라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입장에서는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러니까 예. 사실 이제 그 중국의 반도체 자립 이게 어디까지 왔느냐 뭐 예.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한국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예. 그쪽이 이제 굉장히 잘 나가는 분야인데 창신 메모리가 이제 그 디램 내놓는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중국 기업들이 너무나도 치고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이번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오래된 사실 이야기잖아요. 이제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 기술력이 엄청나게 맞습니다. 지금 상향이 됐다.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힘들 것이다. 뭐 또는 더 나아가서 미국 기업을 좀 위협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있지만은 네. 이게 뭐 중국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믿어도 되는 것인가? 또는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외신 기사들 보게 되면 조금은 더 좀 가시화 됐는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그 추격에 대해서 예. 이제 어느 분야이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사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왔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첨단 장비를 수출 못하게 하는 이런 제재를 계속 거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제 그 화웨이에서 7나노급
칩을 내놨을 때가 경각심을 굉장히 불러일으켰을 때였고 그때도 노광 장비 중에 EUV 장비 없이 DUV 장비로 찍었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창신 메모리랑 비슷한 맥락이 조금 있는데 그 당시에도 야 이거 DUV 노광 장비를 사용했으니까 EUV로 못 찍고 몇 번이나 이제 계속 이제 뭐 겹부로 찍어가지고 수율이 안 나오는데 이걸로 얼마 낼 수 있겠느냐. 뭐 요거에 대한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그래도 계속 찍어낸다는 거죠. 열심히 나쁘지 해서. 않게 예. 네, 계속 나와요. 거의 수율이 뭐 맨땅에 조금씩. 헤딩하는 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제 수공업으로 한다, 수작업으로 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예, 같은데 예. 그런 이제 그 수율이 안 나와도 찍어내기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창신 메모리도 요번에 DDR5가 나왔는데 예. 요게 DUV 제품으로만 만든 거예요. 똑같이 EUV는 없으니까 지금 중국에. 예. 근데 요것도 수율이 과연 나올 것이냐. 근데 이제 창신 메모리에서는 우리가 수율 80% 나온다. 100개 찍으면 80개 정도는 양품이 나온다라는 건데 업계에서는 이거 50%도 안 될 거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것도 시간이 흘러가서 봐야겠지만 예. 앞에 전례를 봤을 때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나쁘지 있겠다라는 않을 수 생각이 있다. 좀 들고 예. 이게 지금 나온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디램 가격이 되게 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디램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배경에는 사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뭐 이제 3사, 이제 메모리 3사, 뭐 이제 마이크론이나 이런 쪽이 다 HBM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예. AI 쪽에 이제 돼야 되니까 HBM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뭐 DDR5, 4 이제 뭐 이런 레거시 쪽은 뭐 이제 증설도 안 하고 투자를 거의 안 하는 이런 방치 상태로 가고 이제 지금 나오는 것만 계속 찍어내다 보니까 예. 갑자기 이제 HBM으로 수요가 쫙 몰리고 딱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DDR5나 이런 거는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갑자기 이제 발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확 급등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가 이 시점에서 DDR5를 발표했다는 것은 시점을 노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가격이 높아진 어떤 많이 디램 올라갔으니까. 가격을 따라서 그렇죠. 이 시점에 이제 내서 본인들도 진출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예. 여기에서 이제 기술 측면에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제품과 비교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월간으로 20만 장씩은 찍어낼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월간은 네, 그럼 예. 월간 20만 장이면은 지금 글로벌로 봤을 때 이제 마켓 셰어가 8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나쁘지는 않은 양이 예.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창신 메모리가 요번에 내놓은 DDR5가 실질적으로 팔리고 이제 시작돼봐야 알겠지만 과연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한 게 조금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 뭐 엄청나게 신경 쓰이는 건 아니죠. 우리는 지금 HBM을 집중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마 연초에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네.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 창신 메모리 DDR5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 중국 기사를 제가 한번 다룬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방송에서. 그래서 야 이거 창신 뭐 벌써 이렇게 기술력이 따라왔구나. 근데 바로 다음 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수율이 그냥 엉망이다. 뭐 그쵸. 이런 그때는 얘기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초기였다라고 봐요. EUV로 찍어. 그게 제가 제 기억에 연초였어요. 네, 근데 요번에 나온 이 DDR5에 대한 이야기들은 완전히 뭐 아까 80% 수율 그렇죠. 이야기를 성능 면에서도 이제 딸리지 않는다고 그럼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좀 개선이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그게? 사이에 개선이 많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팔리고 이제 써봐야겠지만 예. 지금에 나온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사실 이게 앞으로 이게 중국과 어떤 세계와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모든 산업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도 이제 테슬라나 이제 필두로 프리미어급 시장을 만들고 중국이 빠르게 뒤따라가면서 상용화 시장을 만들잖아요. 맞아요. 전기 자동차는 거길 넘어서 중국 기업들도 프리미엄으로 넘어오고 있는 단계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도 비슷한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이제 그 메모리 3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DDR5에 가서 거기서 진흙탕 가서 지금 거기에 저가 공세로 들어오는데 같이 경쟁하겠다. 더욱더 HBM으로 이제 쏠리겠죠. 그러네요. 프리미엄 제품으로 훨씬 쏠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과거 사실 뭐 LCD 같은 경우에도 네. 중국이 완전히 치킨 게임으로 업계를 다 그냥 평정을 해버렸고 그럼 이제 더 배터리도 네, 마찬가지로 저쪽으로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또 뭐 하여튼 그런 어떤 뭐 거의 산업군이 거의 비슷하게 네. 범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예 가격 경쟁으로 그냥 다 초토화시키는. 그렇죠. 그리고 그 가격 경쟁에서 예. 중국부터 공략을 할 텐데 중국의 수요가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걸로도 자급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거를 기반으로 뻗어나가기가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메모리 쪽도 결국에는 이제 프리미엄 쪽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런 3사들이 하고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상용화 시장 이런 그 레거시 쪽은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잠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요게 이제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예. 지금 중국이 이제 반도체 자립을 어느 정도 했느냐. 그러니까 올해가 2025년도 이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게 2015년도에 발표돼서 10년 동안에 우리가 제조업 자립 이 정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반도체 자립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올해 초 정도까지만 해도 제가 반도체 자립을 작년인가인가 올해 초인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아니 이거 제조 2025 예, 예. 어느 정도 달성을 했었느냐라고 했을 때 반도체는 60에서 70% 정도? 왜냐하면 이제 그 EUV 제품도 없고 이제 장비도 없고 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1년 사이에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SMIC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7나노를 찍어내고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창신 메모리도 DDR5도 내놓고 그리고 나우라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장비도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자체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그 회사명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리소그래픽 그러니까 그 노광 장비조차도 내놨어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ASML이랑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긴 하지만 기초 모델을 내놨다는 것 자체에 중국 기업이요? 네, 중국 기업이고 내놨어요. 물론 이제 뭐 ASML 비교하면 사실은 너무 먼 얘기지만 그래도 내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고무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요거는 출처가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네. 어디서 제가 주워 들은 이야기인데 네. 그 EUV 장비를 분해를 했다고 중국에서 똑같이 만들려고 뭐 그럴 수 있죠. 분해를 했는데 망가뜨렸대요. 그게 못 만들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여튼 너무나도 복잡하니까. 맞아요. 그 처음에 어떤 제품을 복제할 때 그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예전에 되게 옛날이에요. 저 중국에서 유학할 때였었는데 미국의 전투기가 한번 중국에 불시착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중국 군인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되게 왜냐하면은 뭐 호텔 최고급 호텔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막 한 달 동안 막 숙식 다 제공해주고 되게 술 편하게 먹이고 막. 네, 편하게 생활하게 네. 해주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비행기 빨리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지금 뭐 우리가 창신 메모리가 지금 깜짝 발표를 좀 하다 보니까 네. 디램 가격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시장에 진출을 대외적으로 이제 공개를 했고 지금 뭐 미국의 뭐 엔비디아 칩에 대해서 뭐 쓰지 말라는 얘기도 뭐 중국 내에서 또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계속 나오죠. 예, 근데 예. 사실 이거는 이제 중국의 반도체 자립 요거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예. 반도체 자립이 진짜 어느 정도 됐나라고 생각할 수 그러니까 있는데 저도 좀 헷갈렸거든요, 사실. 네, 이게 저는- 그냥 뭐 화가 나서 야 엔비디아 칩 쓰지 마 이건지 정말 그렇다기보다는 예. 어찌 보면 좀 더 반증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칩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구나 예. 중국에서. 예. 그래서 당국에서 이제 쓰지 말라고 자제할 정도로 밀수가 됐든 정식 수입이 됐든 많이 쓰이고 있구나라는 거에 반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좀 엔비디아랑 연관이 되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뭐 요새 이제 TPU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럼 중국의 수출도 뭐 이제 안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좀 흔들릴 수 있는데 예. 사실 이런 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용이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온다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지금 중국은 일부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중국이 과연 미국의 반도체 기술 없이 자립을 지금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미국의 발전 속도가 있고 그럼 중국의 발전 속도가 지금 좀 가파르게 따라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기술력과 중국의 기술력의 어떤 격차가 얼만큼 빠른 시일 안에 이게 좁혀질 것인가. 네.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뭐 미국 증시나 미국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뭐 중국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은 그거에 기대를 또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근데 그 격차가 뭐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좀 갈 거라고 보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뭐 이제 그 어떤 노동의 강도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핵심은 만약에 EUV 제품이 들어가면은 한 번에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최대한
네, 그래서 그 EUV 제일 핵심적인 장비를 안 주려고 계속 길을 쓰고 하는 것도 늦추고. 결국에는 그렇게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뭐 그 캠브리콘이 이제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GPU를 찍어내는데 여기도 뭐 계속 찍어내고 잘 팔리고 있지만 그래도 H100 수준 대비해서도 한 80% 정도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여전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예. 그 수준이 첨단 칩을 많이 따라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 여기서 관건은 그렇게 따라오면서 그 보편화 시장, 그러니까 보편적인 시장, 그러니까 예. 레거시 시장은 중국이 다 먹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과연 나중에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서 봐야겠죠. 왜냐하면 저는, 뭐 우리가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그쪽 시장에 별로 신경 안 쓴다. 아. 그래가지고 환경 오염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다 먹어버려. 예.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레거시 마켓이 우리가 첨단 칩만 쓰는 게 아니니까 레거시 마켓이 중국 쪽에 다 이제 잠식당했을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조금 관건이긴 하지만 예.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제 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나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프리미엄급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중국 기업에 대한 뭐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해 나가야 되는가라고 네,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 이야기도 많이 있고 맞습니다. 또 이제 많은 이제 IB에서 이야기들 뭐 보고서 자료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내년은 어찌 보면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 이머징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있을 것이다. 네. 왜냐면은 미국 시장은 뭐 지금까지 큰 랠리를 이어왔고 앞으로 랠리를 하겠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수 있는 것이 또 이머징 국가다라는 이야기에서 이머징 국가의 또 대표가 또 중국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년은 우리가 중국도 한번 포트폴리오 좀 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네,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내년에 이머징 마켓이 더 좋을 것 같다 상대적으로라고 보는 시각이 많죠. 그 중에 이제 뭐 또 큰 틀 중에 하나가 이제 환인데 달러가 이제 약세로 유도될 것이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달러 약세가 길게 유지되면 당연히 이머징 마켓에서는 이제 이머징 그 환율이 더 세지면서 파티를 유동성 파티를 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내년에 뭐 이제 지금 내년 4월 돼봐야지 알겠지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경 간다고 했잖아요. 베이징 가서 시진핑 만나겠다. 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 예. 예.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잠시나마 어떤 그 휴전 같은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다 보면은 중국도 이제 내년이 되게 중요한 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조업 2025를 얘기했는데 그거 끝났고 제조업 2035가 시작되는 게 내년이고 그리고 중국도 매 5년마다 이제 몇 차 5개년 계획 이런 거 하잖아요. 14차 5개년 계획이 올해 끝이에요. 그럼 내년부터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이고 그러니까 내년에 시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의 내년도부터 정책이 어디로 갈 것이냐는 사실 윤곽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중전회가 10월 달에 했거든요. 예. 그거 끝나면서 14차 5개년 계획에서 우리는 이런 거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어요. 이게 이제 그 AI 플러스라는 키워드로 묶여서 이제 AI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뭐 이제 저고도 경제라든지 우리가 지금 흔히 미국이 지금 가고 있는 이런 그 기술 방향성. 쪽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은 화해의 무드로 가도 패권 경쟁을 계속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국가의 패권 경쟁의 핵심은 결국 AI고 예. 밑으로 내온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예. 뭐 이제 자율주행 다 AI랑 관련되는 그렇죠.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이 시작이 될 건데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돈을 엄청나게 이제 뭐 자본을 이제 국가 주도로 해서 쏟아 넣기도 하고 민간의 이제 자본 조달을 돕기도 하고 여러 방향으로 할 텐데요. 과거에 보면은 이제 13차, 14차 이제 15차 오는데 13차 5개년 계획 때를 한번 보면 예. 그때는 키워드가 인터넷 플러스였거든요. 인터넷 플러스. 네, 그래서 BAT,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년 되니까 이제 뭐 한창 인터넷이 엄청 커질 때니까 BAT라고 하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 세 개가 수혜를 많이 본, 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수혜를 많이 본 종목들이라고 예. 볼 수 있겠죠. 이 5년 동안에 이 세 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3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14차 5개년 계획 2021년부터 올해까지는 예. 뭐 키워드가 뭐였냐? 디지털 경제였거든요. 예. 이 키워드 내에 수혜를 본 종목들을 3개를 뽑으라고 하면 SMIC랑 캠브리콘
캠브리콘이랑 쫑지 이노라이트라고 광섬유 이제 하는 이 업체 있거든요. 이 예. 세 개가 있었는데 요것도 역시 3배 넘게 주가 상승을 이제 시가총액의 상승을 경험을 했습니다. 요번에는 그래서 내년부터가 예.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키워드는 AI 플러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까는 사실 되게 명확해요. 근데 반도체도. AI라는 거 자체가 이 빅테크 특히나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진입 장벽이 워낙 높으니까 정말 현금 흐름이 빵빵하고 정말 네. 그 데이터가 정말 풍부한 기업들이 AI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사실상 네, 이게. 그렇죠. 그럼 뭐 우리 지금 중국에서 뭐가 있을까요? 뭐 알리바바. 근데 예. 중국하고 이제 미국의 AI를 우리가 얘기할 때 예, 예. 이제 미국 얘기하시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 그런 기업들이죠. 예.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도 이제 AI 인프라 이제 구축 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AI가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 올해 초에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거든요. 아, 그 전에도 LLM 네. 모델은 있었고 맞아, 한데 맞아요. 중국 내에서 붐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부에서는 거의 신경도 안 쓴 느낌이었고. 근데 딥시크가 나온 이후에 2월 달, 1월 달에 나왔죠. 그리고 2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기업 7군데 모아가지고 간담회를 하면서 맞아요. 그때 선불원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기업들이 자신감을 얻고 돌아가서 바로 알리바바에서 우리 향후 3년 동안 10년 동안 안 한 투자 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AI 인프라 무조건 깔겠다. 예. 데이터 센터 짓겠다 이런 것만 예. 얘기한 거거든요. 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은 올해부터 해가지고 AI 인프라 까는 본격적인 시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하드테크 쪽, 뭐 이제 그런 뭐 반도체나 이런 쪽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예,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알리바바, LLM 내는 쪽 이런 데보다는 아직까지도 데이터 센터 짓고 인프라 깔고 뭐 광섬유 넣고 뭐 이런 데가 더 내년에도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인프라 관련해서 오히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국 정부에서 예. 정부 주도적으로 자금을 인위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당연히 하겠지만 예. 이건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국채를 찍어낼 수도 없고 그렇죠. 정부 자금도 한계가 맞아요. 있다 보니까 그래서 민간 자금 조달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나왔는데 4중전에 끝나고 이제 중국 증시를 얘기할 때 홍콩 시장이 있고 상해 시장이 있고 심천 시장이 있잖아요. 심천 시장 밑에 그 안에는 창업판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고요. 상하이 증시 안에는 과창판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창업판은 CATL이 대표적으로 상장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후진타오 주석이 집권하던 시기에 이제 밀어주던 아까 이게 14차, 13차 이런 5개년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밀어주던 종목들이 여기 상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면서 과창판을 따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밀고 있는 정권에 밀고 있는 이런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과창판의 상장을 많이 해요. 근데 4중전에 끝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우리가 내년부터 그러니까 시행은 이미 됐는데 과창판에 성장 레이어를 하나 더 따겠다. 과창판에 창업판 만든 이유가 뭐냐면 홍콩, 상하이, 선전 다 메인보드 시장이니까 상장이 어려워요. 조건이 까다롭죠. 네네네. 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상장 조건이 적자여도 되고 뭐 이렇게 되게 낮춘 거예요. 자금 조달을 그러니까 해서 뭐 벤처기업이나 빨리 클 수 있도록. 스타트업들도 와서 그렇죠. 그래야 빨리 자금 조달해서 그렇죠, 크니까. 그렇죠. 그런 창구로 쓰는 건데 어. 과창판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 성장 레이어를 하나 더 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거는 상장이 등록제고 엄청나게 이제 상장 빨리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 거기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엄청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금 조달을 많이 해서 그쪽에 이제 계속 키우겠죠. 어. 이제 이런 유도하는 것들을 다 열어뒀고 그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근데 이제 내년 1월부터 바로 시작됩니까 이게? 뭐 지금부터도 이제 상장은 막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3월에 뭐 이제 그 양회 끝나고 예. 뭐 하면서 자금 집행 같은 것들이 되겠죠. 왜냐하면 올해 이제 그 특별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해 발행 규모는 이제 끝났으니까 그걸 굳이 지금 12월 달에 다시 이제 뭐 추가해가지고 발행해가지고 집행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내년에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냐? 예. 홍콩이랑 상해랑 선전에 다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과창판이랑 창업판은 투자를 못 해요. 개인 고객들이.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건 기관 투자자만이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 말았습니다 지금. 네,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네. 지금 그래서 캠브리콘이나 이런 것들도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저도 개인 투자자고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 해외 투자를 다 하는 시대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미국에 있어요. 예. 그럼 이 달러를
한정되어 있는 금액에서 홍콩 달러로도 바꾸고 위안화로도 바꾸고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요거를 굳이 홍콩 달러나 위안화로 바꿔서 개별 종목을 사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렇다 쉽지가 않죠. 보니까 그거 쪼가리가. 그러면 중국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미국에 있는 중국 관련 ETF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맹점이 있어요. 시차는 둘째 치고 우리가 중국의 기술주가 좋을 거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대표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술주 ETF가 예. K-웹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K-웹. 네, 예. KWEB 그리고 예. CQQQ라는 게 있고 요걸 제일 많이 사용을 하세요. 어. 근데 이게 상장된 시기를 보면 꽤 예. 오래됐고요. 예. 이게 ETF도 펀드잖아요. 펀드나 ETF는 본인들이 투자하는 정의가 있거든요. 그 설명서에. 거기에 우리는 홍콩이랑 ADR만 투자하겠다. 그 당시엔 그게 좋았으니까. 이런 게 되어 있으면 본토 주식을 넣을 수가 없어요. 넣으려면 규정을 다 바꿔야 돼요. 시간 되게 그러네. 오래 걸립니다. 예, 예. 그래서 옛날에 상장되어 있고 이 종목들, 이 ETF들은 그 홍콩이랑 ADR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 대부분이 인터넷 주식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이런 뭐 샤오미라든지 이런 주식들, 이런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내년부터 과창판이라든지 그런 데에 반도체 주식들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고 중국의 유동성 풀리는 거 중국 정부의 정책이 다 AI로 쏠리는데 알리바바나 이런 데도 수혜를 받겠죠, 당연히. 예. 하지만 그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프라라든지 그렇죠. 반도체라든지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정작 K-웹이나 CQQQ에는 빠져 있다. 가긴 갈 겁니다. 예. 여기 조회수에 좋다고 하니까 뭐 3% 오를 때 과창판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10%씩 오르는데 이런 것들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을 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중국이 지금 제일 좋은 곳에 투자하는 효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과창판 ETF 이런 것들이 있지만요. 예. 과창판에 그냥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건 좀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진 않는 게 네. 과창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자 기업들 이런 정도 많이 상장돼 있다 보니까 이거 국가 차원에서 좀 거품 만드는 거 네, 아닙니까? 변동성이 지금? 예. 엄청나요. 갈 땐 또 가는데 떨어질 때 막 반토막 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괜찮은 ETF 하나 찾았는데 괜찮은 ETF. 네, 요거는 이제 CNQQ라고 하는 ETF인데 이게 9월 달에 상장됐어요. 그러니까 예. 중국의 운용사들도 지금 뭐 이런 블루오션을 계속 찾아가는 와중에 찾은 건데 얘네가 찾은 맹점이 뭐냐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술주 ETF는 과창판이나 창업판을 담고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비집고 들어가서 만든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CNQQ에는 과창판이랑 창업판이 25%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보유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면 빨간색으로 줄쳐놓은 게 과창판이랑 창업판이거든요. 그러니까 CATL이나 뭐 쫑지 이노라이트 아까 말씀드린 광섬유 예. 그리고 뭐 이제 캠브리콘이라든지 뭐 식각 장비 나우라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홍콩 달러고 위안하고 나는 이제 환전하기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그냥 미국 주식에 있는 포트에서 일부만 이 CNQQ를 담아도 중국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이머징 좋을 것 같으니까 일부 가져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기존 상품, 그러니까 K-웹이나 이런 거 대비 보완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K-웹에서 소프트웨어나 인터넷이나 인터넷 서비스 쪽, 이쪽이 과도하게 비중이 많이 돼 있잖아요. 뭐 알리바바나 이런 거. 네네네. 이런 비중 축소하고 그리고 관련 없는 섹터 있거든요. 그거 빼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전자 이런 것들 늘리고 그래서 이론석으로 돌려보면 그 K-웹이나 다른 CQQQ 대비해서도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저기 그림 보시면 파란색이 CNQQ고 밑에가 QQQQ랑 그 CQQQ랑 예. K-웹인데 그거 대비해서 아웃퍼폼이 많이 나오죠. 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우리가 중국을 일부 포트에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예. 했을 때 뭐 부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홍콩 달러로 하고 야, 이거 진짜 투자하고 완전히 그러면 딱 대안책이네요, 이게. 네,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오늘 이것도 알겠습니다. 야, 이런 오늘 또 이런 선물 또 주시고 알겠습니다. 자, 일단 CNQQ, 티커가 CNQQ인데 뭐 일단 QQ 들어간 거 보니까 뭐 기술주들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상장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상대적인 아웃퍼폼을 좀 보일 수 있고 내년에 어떤 중국의 정책과 맞아떨어지는 기업들이 다른 ETF에 비해서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은 조금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그 기술력의 속도 다들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활용을 좀 하고 싶긴 한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자,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이 ETF도 한번쯤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요. 오늘 사실 뭐 조기 폐장이기도 하지만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연결돼서 또 중국 시장, 또 미국 시장 어떻게 또 흘러갈지 저희 또 CMS증권의 박상준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